대역전이 가능했었다. 참 아쉽습니다. 가능했었다. 이준석이 갖다 바친 이재명 당선증. 예, 오늘의 정찰투표 첫 번째입니다. 뭐 이게 지금 되돌아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지만은 그래도 그때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지. 또 사이 보수가 그 한 5% 정도가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은. 자,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이런 것도 명백해지겠죠. 일단 오늘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오늘 중앙당사에서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선대위 회단식이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을 해서 본인이 큰 역사적 죄를 지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큰 절을 했습니다. 제 부족함으로 많은 기회를 놓쳤고 국민들이 고통받고 상처받았다. 우리 모두가 심기일전에서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다고 보여줘야 한다. 이런 말들을 하고 대선 패배 원인을 몇 가지 짚었는데 자, 이것도 뭐 짚어봐야 되죠. 그렇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재명이 하루빨리 이재명을 끌어내려야지 그 국가 정체성을 흔드는 그런 법안들을 다 하나라도 덜 했을 때 끌어내리는 게 급선무고 또 정치보복을 오늘도 정치보복 사실상 예고를 했습니다. 첫날부터. 자,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빨리 끌어내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내부 문제는 지금 전당대회를 할지 비대위 체제로 갈지 그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는 가급적 제가 그 부분보다 가장 급선무가 이재명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자, 오늘 제가 훈출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재명은 오늘 취임사에서 거짓투성이 그리고 정치보복을 하면서 그런 발언들을 막 쏟아냈죠. 취임사에서 누구나 이재명의 실체를 알고 있는데 무슨 뭐 진보 보수가 없다.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지 간에 통합하라는 대통령이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러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문재인도 똑같은 말을 했죠. 그런데 5년 내내 국민 갈라치기로 했습니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고 나서 5년 동안 친일, 반일 뭐 이런 프레임 가지고 그때 뭐 또 의료 파업이 일어났을 때는 의사와 간호사를 갈라치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국정을 5년 동안 끌어왔었죠. 문재인이.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재명이 똑같은 말을 하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아마 이 본인을 찍은 49%의 만의 어떤 수장이 될 게 지금 뻔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지금 본인이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내란 종식이라는 이 미명하에 그런 프레임 가지고 대대적인 우파 괴멸 작전을 펼칠 것인데 이 말이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말하고도 모두의 대통령은 완전히 배치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지금 상법 개정안 더 세게 만들겠다. 대기업에 그 부담을 주는 노란봉투법. 지금 거부권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행사를 해서 막았는데 이것도 추진하고 이런 법안들을 추진을 하면서 기업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면 취임사에서 이런 거짓말,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고 뒤로는 기업을 옥죄는 그런 법안들을 막 만들고 자, 12.3 비상계엄 사태도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 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된다. 내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란. 비상계엄이 아니고 내란. 이거 이재명이 대통령 되려고 내란 프레임을 만든 거죠. 아직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관련자들은 내란 혐의 피의자지 내란 범이 아닙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본인도 변호사 자격증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기소된 걸로 가지고 내란이라고 하면은 자기가 정치인 시절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정치인 때 어떻게 덕을 보려고 내란 프레임을 만들었는데 지금 대통령 자리에 앉아가지고도 내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법치를 무시하는 거죠. 내란이 아니고 내란 혐의 피의자입니다. 내란 혐의
이를 받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지금 이재명은 카드 불법 유용범, 카드 막 사용한 카드 유용범, 북한에 뇌물 갖다 준 뇌물범, 그렇게 불려야 되는 거죠. 기소된 사안만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정치인일 때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대통령 자리에 앉았다는 사람이 지금 내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내란 정식 이것을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막 정치 보복을 하고 자기에게 반대되는 사람들을 숙청을 하라고 이런 내란 이야기를 지금 오늘 첫날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어나면 안 될 정권이 지금 하나 태어났는데 이것이 이준석의 도움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자, 이준석이 선거를 망친 장본인인데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냥 단순히 이준석에게 패배 책임을 돌리는 차원이 아니고 앞으로 이재명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이런 상황을 만든 게 이준석입니다. 뭐 이준석 혼자 만든 건 아니지만은 이준석이 결정적으로 자기 어떤 뭐 자기 정치를 하느라고 자기 앞날을 생각을 했는지 지금 8.24% 격차가 났죠. 자, 그런데 이게 어제 출구조사가 또 엉터리였습니다. 최종 결과는 같지만은 어떻게 출구조사, 그 전에 출구조사는 무슨 뭐 소수점 한 단위까지 맞췄다 뭐 그렇게 했는데 어제 출구조사는 완전히 엉터리였죠. 돈을 그렇게 들여가지고 무슨 그런 조사를 했는지. 이 방송 3사가 조사한 거. 자, 제일 처음에는 이재명이 51.7% 받을 거라고 예측을 했죠. 그런데 49.42%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39.35를 받는다고 했는데 40을 넘어서 41.15를 받았습니다. 출구조사가 엉터리였죠. 이준석도 7.7 받는다고 했는데 8.34 받았고. 자, 그래서 여기서 뭘 볼 수가 있냐면은 그래서 왜 이런 출구조사가 엉터리인가 이렇게 하니까는 뭐 설명을 하는 것이 사전 투표율이 높아서 그랬다. 사전 투표율은 한 15,000명 가지고 보정을 하죠. 이 본투표는 1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데 사전 투표를 한 사람은 전화를 해서 15,000명 정도에서 보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전 투표율이 역대급으로 높았기 때문에 이게 예측이 빗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짓말입니다. 그것도 그런 변명도. 2022년 대선 때는 이번보다 사전 투표율이 더 높았죠.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더 높았습니다. 조금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소수점 한 자리까지 맞췄습니다. 다 맞췄습니다. 그럼 사전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이거 이유 변명이 안 되는 거죠. 뭐가 이게 이유가 되냐면은 이 투표자의 진짜 응답을 끌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진짜 내가 가령 김문수 후보를 찍었는데 김문수 후보 나 김문수 후보 안 찍었어요. 뭐 이재명 찍었어요. 뭐 하든지 이렇게 한 사람을 가려내지 못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김문수 후보를 찍고도 안 찍었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이만큼 있는 겁니다. 이른바 사이 보수죠. 여론조사 응답에서도 빠졌던. 그런데 실제로는 투표장에 나간 사람이 한 5%가 됩니다. 왜 그게 숫자가 나오냐면은 이재명 대 김문수의 격차가 출구조사에서는 12.4%나 나왔죠. 12.4%포인트가 격차가 났다. 1, 2 격차가. 그런데 실제로는 딱 투표제를 깨보니까는 8.24%포인트가 격차가 났습니다. 한 5% 가까이가 안 잡힌 거죠. 출구조사 응답에도 안 잡힌 겁니다. 그런데 출구조사 응답에 안 잡힌 5%가 김문수 쪽에 찍은 걸로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사회보수가 한 5% 있었다. 그러면은 여기 좀 더 투표장에 좀 많이 나갔으면은 이게 뒤집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8.27% 포인트 차이가 났는데 이재명이 49.42, 김문수 후보가 41.15. 자, 그런데 이준석이 자기는 망했지만은 어쨌든 8.34%를 가져갔습니다. 8.34%. 그러면 일단 단순하게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김문수, 이준석 두 사람이 얻은 표를 합하면 49.49%, 이재명이 받은 표는 49.42%. 약간 넘어서죠. 이 말은 이제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
이길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단일화를 했다고 해서, 자, 이 김문수 후보가 받은 41.15 플러스 이준석이 받은 8.34를 합해서 49.49%를 김문수가 득표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게 1 플러스 1이 2가 안 되죠. 이탈을 하는 것도 있고, 뭐 아예 투표장에 안 가는 것도 있고, 이준석 지지층 중에서. 그렇게 나와서 1 플러스 1이 2는 안 되지만은 1.5 정도는 되죠. 1.6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단일화 하면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붙습니다. 플러스 알파가 뭐냐 하면은 바로 투표율이죠. 가령 어제 제가 마지막까지 대구 경북 80% 투표, 80% 득표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대구는 80.2% 달성이 됐습니다. 80.2%. 그런데 득표율은 그렇게 안 되죠. 득표율은 80.2%인데 TK에서 그 67%대밖에 못 받았습니다. 어쨌든 투표장에 간 대구는 80.2%, 경북은 78.9에 그쳤고, 그 다음에 부산, 경남도 70%대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단일화를 했으면은 투표장에 더 많이 나갔을 겁니다. 지금 이 광주가 투표율 어제 1위였습니다. 83.9, 전남이 83.6, 전북이 82.9 이렇게 이재명 지지층이 다 투표장에 나갔는데 김문수 후보 지지층은 많이 빠졌죠. 그런데 만약에 단일화를 했다고 하면은 승리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보고 투표장에 저는 더 나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 합파해서 단순히 합해가지고 얻는 득표도 있고 거기다가 그 시너지 효과로 충분히 이 성부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준석이 이 자기 정치를 하느라고 이것을 지금 걷어차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두가 부글부글 끓는데 이준석이 오늘 참 부활을 지르는데 이재명하고 통화했다고 자랑 삼아 연합뉴스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당선되고 나서 자기하고 통화했다고. 뭐라고 하냐면은 연합뉴스 통화를 하면서 이준석은 자기가 뭐 그 이야기할 게 있으면 기자들에게 먼저 전화합니다. 기자가 취재가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그렇게 되는지 안 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이재명으로부터 취임 선서식 이후 전화를 받았다. 그래서 축하드린다는 말을 자기가 했고 서로 수고했다고 하는 등 통상적인 이야기를 나눴다. 페이스북에도 이렇게 썼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취임을 축하한다. 본인이 갖다 바친 거죠. 당선청. 새로운 시작 앞에서 기대와 우려를 함께하는 것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했는데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이 통화했다는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뭐 했어도 이야기를 안 하겠죠. 김문수 후보 쪽에서. 그런데 이준석은 내가 통화를 했다. 그렇게 마치 자랑하듯이 이야기했는데 이게 또 이유가 있습니다. 이준석은 이재명에게 지금 아부를 해야 되죠. 자기 살아남으려면. 왜냐하면 이재명 아들 이동호 그 젓가락 여성 신체 발언.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제명하겠다고 국회의원직 뺏어버리겠다고 국회 윤리위에 지금 윤리위 이제 구성을 할 겁니다. 이제 다 할 겁니다. 이제 자기들이 정권을 잡았으니까는 빨리 윤리위 열어가지고 그리고 이준석 그 글치작거리죠. 맨날 자기 아들 이야기 그러니까는 마치 뭐 백두혈통 같은 자기 이재명이 민주당에서 아버지라고 하니까는 그 이동호를 건드렸기 때문에 이 충성파들이 충성 경쟁하느라고 이준석 제거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바로 윤리위에서 제명 절차를 들어갑니다. 국회에서 제명하면 3분의 2인데 그러면은 배치 날아가 버리죠. 이준석은. 날아가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재명에게 당선증을 헌납하다시피 갖다 바쳤는데 토사구팽 당하는 겁니다. 그 아들 건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살려줄 수 있는 쪽이 국민의힘인데 3분의 2를 맞추려면은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해버리면 안 되죠. 국민의힘이 3분의 1이 조금 넘으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런 결과를 내놓은 게 이준석인데 그럴 이유가 없죠. 그러면 이준석은 배치 날아가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그런 상황에서 이제 토사구팽 될 텐데 이번에 또 선거 비용도 한 푼도 못 받았어. 아마 빚더미에 올라갈 텐데 이게 한 30억을 썼다고 합니다. 그 이준석이 이번에 전국 돌아다니면서 30억 썼는데 그때 이 선거 보조금 한 15억 받았습니다. 뭐 나머지 15억은 빚 아니냐. 그런데 지금 개혁신당 이준석 당 사람들은 아 그거 우리 전부 다 이 어떤 후원금 받아서 다 충당해서 다 충당을 했다. 30억 원을 썼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후원금 모집 같은 게 이게 어떻게 공개된 것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 이준석 당은 돈 문제도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드러나죠. 선관위에 다 신고를 해야 되니까. 돈 문제가 굉장히 불투명하죠. 이준석 당은. 이준석 그때 이 지난 총선 때 이낙연 당하고 한번 합당을 했다가 열흘 만에 또 깨졌죠. 그때 뭐 국회의원들이 불려가지고 이 선거 보조금을 뭐 그때 6억이었던가요. 몇 억을 이제 타내고 그 다음에 찢어져 버렸는데 그 돈을 반납을 안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때 논란이 된 거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돈도 어떻게 되는지 지금도 허지부지 돼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돈 문제도 그렇고 이준석은 지금 배지도 날아갈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재명에게 당선증을 갖다 바친 이준석 그리고 마치 천하를 얻은 듯이 하고 있는 이재명. 그런데 이재명은 신속히 조속한 시일 내에 끌어내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은 나라 국가 정체성을 다 흔들고 정치보복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 취임사부터 내란이라는 표현을 썼죠. 내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은 정치보복 하겠다는 이야기고 실제로 그렇게 이 암시를 했습니다.